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자, 제주반도체 금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사실상 불기둥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세는 뭐 저것 때문이겠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죠. 근데 동결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얘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올해 안에, 즉 연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하는 없다. 대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즉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아, 금리를 또 올린다고? 올해 안에? 그러면 사실상 갈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어요. 안전한 섹터로 주식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안전한 섹터로 몰리는 수급이 뭐다? 바로 이 반도체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고 여러분, 그쵸? SK하이닉스, 심지어 제주반도체까지 이렇게 반도체들이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제주반도체 만약 주주분들, 지금 만약 물려 계신 분들 또는 아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까지 더 올라가고 전고점을 한번 더 뚫을 수 있을지, 과연 목표가는 어디일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f, 만약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자, 참고로 이 만약에는 제주반도체가 뭐 이만큼 올라가면 또는 뭐 이만큼 떨어지면 이 얘기가 아니라 세계 거시경제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거시경제 지표가 과연 제주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만약에 를 가지고 우리가 제주반도체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의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사실 정확한 가장 정석적인 우상향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주반도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상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단단한 이미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극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윗꼬리가 남죠. 근데 이 윗꼬리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윗꼬리는 개인들이 그냥 겁먹어서 던지는 투매 물량이죠. 투매 물량.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제 차트에 주황색 여기 요 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골드존이라는 건데 이 골드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사들, 기관, 그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하는 신호가 바로 이 황금 기둥입니다. 이 황금 기둥은 절대 개미들의 작은 푼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황금 기둥은 정말로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발생했죠?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뭐가 떴습니까? 매수 신호가 뜹니다. 빨간색 이 화살표가 매수 신호예요, 여러분. 이 매수 신호는 미국의 헤지 펀드 애들이 쓰는 저점 매집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매집할 때 쓰는 신호가 이 매수 신호예요. 핵점 매수. 자, 그래서 매수 신호가 떠요. 그리고 골드존 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급등 나오죠. 3만원짜리에서 바로 거의 한 5만원짜리로 급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초폭등합니다. 상승, 결국 13만 7,100원까지 찍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신호만 떠가지고 사실상 됐을 뿐인데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요. 그게 결국 뭐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차트상 매집이 되었고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집된 상태에서 이제 정확히 헤지펀드나 그런 애들이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여기에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주가가 우상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상향에서 이제 추세가 꺾이는 하락 추세, 조정을 겪습니다. 조정을 겪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요. 왜? 그만큼의 호재가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계속 작용하니까 매수세 들어와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때 지금 앞전에 이 매집되어 있고 이 지금 매수 신호가 떴다는 걸 전부 다 확인하고 목표가를 잡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더 근거를 더하면 좋겠죠. 근거. 자,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네,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숏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1억 대회 탑10.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이렇게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주반도체로 돌아와서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번. 자, if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이 if의 주인공은 FOMC였어요. 근데 FOMC가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if의 주인공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국제유가예요. 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제주반도체가 어떤 수급을 받을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만약에 1225원 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 제주반도체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호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제주반도체가 호재라고? 왜냐? 자, 제주반도체는 여러분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팹리스 기업이라 그러죠. 팹리스 기업이에요. 근데 결국은 매출의 대부분이, 설계가 여러분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글로벌 고객사예요. 여러분, 제주반도체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매출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통신사, IoT 기업 이런 애들로부터 결국 뭐다? 달러로 결제가 돼요. 달러로. 그러면 이때 사실 제주반도체는 이미 1분기에 고수익 차량용 5G IoT 장비, 5G IoT 제품이죠. 이 제품을 팔아가지고 37%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을 세웠어요. 이때 만약에 달러까지 오른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환차익이 발생하죠.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 영업이익에 더욱더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원달러가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사실상 얘네는 진짜 앉아가지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공짜 마진이 더해진다. 진짜 공짜 마진이 더해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주반도체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이제 흔들렸을 때. 자, 이게 문제예요. 국제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 그리고 스마트 가전 이런 업황 전반에는 사실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 내부 사정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전력이나 물류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사실상 온디바이스 AI, 이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대장이죠. 자, 온디바이스 AI 단말기 생태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왜? 전력 사용 비용도 낮아지고 물류 비용도 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가정에 전파할 수가 있겠죠. 온디바이스 AI를.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 제주 반도체가 파는 LPDDR이나 NAND MCP 같은 이런 수요가 커지겠죠. 기대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국제유가가 만약에 급락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가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건데 급락했을 때는 재고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왜냐면 사실상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낮춥니다. 이제 정확히는 물가가 좀 더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걱정을 낮춰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급망 병목이 생겨요. 병목 현상 뭡니까? 막힌다 이거죠. 막히고 심지어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관세를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관세 폭탄 이런 거 생기면은 진짜 글로벌 거래처 애들이 미리 제주 반도체 칩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얘네도 장사하는 애들인데 바보겠어요? 다 빠꼬미들인데 그죠? 미리 사놓는 겁니다. 미리 사놓고 사재기 해가지고 창고에 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여러분, 얘네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나중에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미리 다 사놨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재고를, 즉 정확히 말하면 역기저 효과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1번 원달러 환율 급등했을 때, 그럼 사실상 부스터 효과. 자, 2번 근데 국제 효과가 급락했을 때. 근데 여기서 두 개 나뉘죠. 긍정적과 부정적. 자, 결론은 부정적으로 가도 주가가 떨어진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냐? 버티겠죠. 왜냐? 결국 재고가 아무리 미리 다 쌓여 나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나간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오를 거고.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의 하방을 테스트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자, 제주 반도체의 1차 목표가는 어디냐? 라고 한다면 저는 딱 당당하게 말하는 게 13만원에서 14만원 요 사이 밴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에서 14. 이 밴드를 알아야 돼요. 요때. 근데 문제는 13만원에서 14만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가 여러분 얼마씩 움직입니까? 5천원씩 움직이나요? 아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주 반도체의 현재 금액에서 여러분들의 평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3만원에 갖고 있는지, 내가 9만원에 갖고 있는지, 내가 5만원에 갖고 있는지. 왜냐면 5만원에 따라 9만원에 따라 13만원에 따라 전부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니까 결국 전략도 다르다 이겁니다. 내가 팔아야 될지 추매를 해야 될지 다 달라요. 즉 결과적으로 내가 제주 반도체의 평단이 얼마인지, 여러분 이 전략에 대해서 1차 목표가 13에서 14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겨우겨우 손실을 면하는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수익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010-3489-2925 번호로 진짜 그냥 제주 반도체, 그냥 제주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가 제주은행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 제주 반도체라고 그냥 제주라고 치셔가지고 평단이랑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순차적으로 전부 다 제주 반도체 점검해드려가지고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제주 반도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나는 더 길게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평단이랑 비중 다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응 전략 다 세워드립니다. 다 세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은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윗꼬리가 길게 남아요. 이런 거 혼자 잘못하다가 진짜 깡통차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 혼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평단이랑 비중 남겨주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응 받으시길 바랄게요. 딱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50명 한정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왜냐면 100분 받으면 제가 일을 못해요. 제가 주식도 못하고. 100분 안되고 딱 50명만 받아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 짜 드릴 테니까, 내가 제주 반도체 진짜 한번 나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50분 당장 문자 보내주세요. 평단이랑 비중 적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하여튼 제주 반도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